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고 과매도 구간이다. 기술적이나마 반등이 나와야 한다. PBR 한 배는 1850선. 여러 가지 바닥을 기대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석 모두 다 무색해지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장중한테는 1800선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내일장에서의 분위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이성적이지를 못해서 사실 변수를 체크를 해도 시장이 좀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부적인 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는 북한 이슈가 하루빨리 타결이 돼서 국내 증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완화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증시 내부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얼마나 더 확대될지 여부가 단기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약 6,300억 정도의 대규모 순매도를 보이면서 증시 분위기가 다소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1,000개 이상의 그런 순매수를 보이면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내포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거세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역시 장중에는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장 후반 이후에는 저가 매수에 나서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 방어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규모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그렇게 계속해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리스크하고 수급을 봐주신 거네요. 해외 쪽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그동안 잘 버티던 미국이나 유럽 증시도 급락이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 쪽 분위기도 상당히 어두운데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예, 저희가 이제 손쉽게 지켜볼 수 있는 지표로는 국제 유가의 흐름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중국발 글로벌 디플레 우려가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국제 유가가 40달러 선을 장중에 이탈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이머징 마켓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전반의 그런 디플레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추가적으로 역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우리 시장과 장중에 같이 열리기 때문에 중국 증시 반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대규모 정책 부양이 나왔지만 역시 중국 시장 역시 오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추가적인 낙폭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역시 이제 중국 증시의 하락이 경기 우려와 함께 추가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하락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역시 지난주 발표된 중국 PMI 지표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디플레 우려를 증폭시켰지만 일부 부동산 가격이나 서비스업 지수는 상당히 호전된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디플레 우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이 약 4%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역시 미국 증시 흐름이 이러한 4%의 하락에서 어느 정도 만회해주면서 낙폭을 상당히 줄일지에 대해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변수들은 부정적인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럼 내일 우리 증시 방향 어느 쪽으로 예측하시나요? 예, 일단 시장 방향성보다는 역시 이제 변동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상승 추세는 무너진 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되어야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보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확정 실적 기준 대비해서 PBR 1배 수준이 약 1850선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펀더멘털 측면에서나 현재 우리 시장은 과매도권임은 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 시 투매에 동참하는 시장 대응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도했던 코스닥 시장 역시 연초 상승 이후 61.8% 이상을 현재 되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상황들이 다소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지만 일단 차분하게 증시 흐름을 좀 더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은 한 템포 늦게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현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주식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역시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일부 분할 매수하시는 리스크 관리를 같이 병행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한다면 어느 쪽이 좀 유효할까요? 예, 역시 경험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이전 상승 국면에서의 주도주가 가장 상승 폭이 빨랐습니다. 따라서 이전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들 중에서는 역시 음식료 섹터라든가 화장품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들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쯤 되면은 좀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꼭 나와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시장 분위기가 그다지 현재 이상적이지가 못합니다. 내일장에서의 방향성 그리고 또 매수나 매도나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들어가자라는데 대체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매도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현재 양시장은 2% 정도 조정받고 있고요. 오후장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지가 못합니다. 낙폭을 좀 더 빠르게 확대하는 반면 코스피 지수는 낙폭이 약간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국내 증시 상황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 쪽의 시황까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